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리박스쿨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댓글을 조작 참여자들을 초등학생 늘봄 교사로 투입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쳤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의 초등학교에서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늘봄학교 검증 시스템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우려는 없는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김은경 인하대 정치학과 초빙 교수와 이승욱 한겨레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대선 때였죠.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 몇몇 단체들도 좀 있는데 어떤 성격의 단체들인가요? 일단 리박스쿨은 스스로를 보수 성향의 교육 및 시민단체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하나씩 따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리박스쿨인데, 거기서도 이제 약간 극우적인 성향의 보수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들 단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이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논란들도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에 다룰 이제 늘봄학교 논란입니다. 근데 이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체로 이제 선정이 되고, 해당 학교에 이제 극우적인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댓글 조작했던 참여자들을 이제 거기에 투입하는 식의 것들이 이제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제 늘봄학교를 정치 교육의 장소로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리박스쿨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식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승욱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좀 굉장한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왜곡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이 의혹을 좀 제기를 했어요. 네네. 좀 실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네. 2021년이죠. 그러니까 좀 최근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인천도 학교 내에 이 단체나 그 강사가 들어와서 직접적인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21년에 이제 계양구에서 이 리박스쿨 인천센터가 주니어 역사 교실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 있거든요. 당시에 6차례 1회당 4시간씩 해가지고 당시 이 리박스쿨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강사진도 보수 이 1세기 강사진을 꾸려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의 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수업 제목을 보면 이승만, 박정희의 대표적 업적들을 주로 이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승만, 박정희를 꿈꾼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거짓말 뽀개기.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룩한 대통령 박정희. 딱 이름 그 제목만 들어봐도 어떤 내용의 교육을 했는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고요. 또 아직 늘봄학교와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교육청이 발표했지만 그 연수구의 3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수업의 과학 강사로 뛰었던 사람이 바로 이 관련 단체의 감사로 있는 것도 서류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천 지역도 그 리박스쿨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가장 우려가 크다고 보시나요? 크게는 이제 교육 영역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영역 이 둘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승욱 기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이제 극우적 역사관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 단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슬로건이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자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특정한 이 대통령 2명을 딱 꼬집어서 더군다나 이 정치적인 어떤 이 편협함이 드러나 있는 이런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극우적 역사관을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하는 이제 그 교육 내용이 단순히 구구적이다를 뛰어넘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교육과 굉장히 상반된 내용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업적을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뭐 4.19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뭐 광복절이나 건국절에 대한 평가가 일반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학교 교육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저는 교육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줬고요. 또 이제 정치계에서는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문제들이죠. 이렇게 뭐 자손군, 그래서 뭐 자유 손가락 군대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 작업을 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대선에 개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당시 후보였던 뭐 이재명 뭐 후보의 이제 비방글을 쓰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댓글을 계속 달므로 해서 이 정치에 좀 개입을 했다는 것과 좀 나아가서는 또 이 리박스쿨에서 뭐 이제 어린이 뭐 이 합창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들을 좀 찬양하는 이런 작업까지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문제가 아직은 저는 좀 매듭이 지금 지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인천시 교육청과 또 교육부가 조금 더 발본색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좀 얘기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라든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좀 나섰어요. 뭐 실제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나요? 일단 인천시 교육청이 그때 논란이 제기됐을 때 지역 내 274개 초등학교와 이제 특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뭐 현장에 직접 나간 것은 아니고 이제 공문을 받는 형식으로 여기에 이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수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받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리박스쿨을 포함한 7개 관련 단체가 있고 또 리박스쿨 대표가 대표자 한 명으로 있는 단체와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한 학교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인천시 교육청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실제적으로 전수조사를 나갔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참 이게 뭐 일단은 뭐 역사 프로그램 운영했다고 이렇게 좀 뭐 주장하는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인천시 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났어요. 왜 다른 결과가 나온 건지 이런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좀 보십니까? 먼저 이제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봤던 부분은 그 리박스쿨이거나 아니면 관련 단체와 학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 프로그램을 공급했느냐, 운영했느냐를 봤겠죠. 그 사례는 없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정확하게 좀 잘 확인이 됐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러면 이 리박스쿨 관련한 단체에서 발행한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투입이 됐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2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2명의 강사가 역사 관련한 수업을 한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 없는 비역사 부분, 뭐 과학이라든가 뭐 보드라든가 뭐 이런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와 관련이 없다면 결국은 강사와 관련이 있을 텐데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이 됐느냐, 또 거기서 운영한 교육을 받았느냐, 관련한 발급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표면적으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어쨌든 확인이 됐잖아요. 관련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강사가 과학 수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재된 역사관들이 그 뭐 보드를 운영하든 실험 수업을 하든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느냐, 강사가 투입되느냐를 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늘봄 수업을 받을 때 그 강사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또 관련된 어떤 다른 내용들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정말 인천시는 리박스쿨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표면상으로는 아까 뭐 두 분이 이제 설명해 주셨다시피 크게 문제될 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격증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민간 자격증 그런 식의 민간 자격증들을 이제 발급하는 단체가 이제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곳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뭐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글로리 협동조합 같은 단체에서도 뭐 늘봄 교육이나 독서 논술 그리고 환경 에너지 등 14개 민간 자격증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이제 강사 형성을 하려 했었던 모습들도 보이고 이제 인천에 와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자격증은 이 리박스쿨이나 이쪽 단체에서 늘봄학교 강사로 많은 사람들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던 것들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들이 이제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이 됐을 때 어떤 교육들을 했을지 이런 것들이 의구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뭐 지금 잠깐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여기도 사실 그 리박스쿨과 함께 좀 논란이 되는 곳 중에 하나인 거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이었죠. 주소지를 남동구로 좀 이전을 했어요. 뭐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막 과학교구 프로그램 이렇게 뭐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요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시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론화 시켰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 캡처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글로리 협동조합이 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실히 드러나긴 합니다. 이 단체 이사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 경력이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이 글로리 협동조합이 과학교재 등 교구를 이제 공급받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 교육청이 분명 이 부분들은 1차 조사 결과의 대상이기도 했는데 자신들이 이것들을 확인했을 때 이것이 뭐 실제로 드러나는 관련 의혹은 없다라는 게 이제 인천시 교육청의 설명이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인천시 교육청과 뭐 교차 검증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문제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검증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뭐 걱정들도 많은데 검증 시스템이 실제 있나요? 일단 늘봄 학교 선발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늘봄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 있고 교육부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한 기관을 학교에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학교에서 직접 선발할 경우입니다. 이때 교육청은 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이제 학교자의 재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또 수십여 개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투입받는 강사의 이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 단체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되게 합법적 단체이고 뭐 교육 관련 단체이기다 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자격증 검증 체계도 되게 미흡한데 강사가 이제 민간업체 자격증을 보유 중이다라고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얘기를 했을 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시스템에서 이들이 실제로 그 해당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민간 자격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곳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극우적 뭐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런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단순히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만 확인하는 것이라서 좀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기관이 어떤 목적을 발급한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인하는 시스템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앞서 이승욱 기자 얘기했다시피 좀 어떻게 보면 검증 시스템 자체가 되게 허술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공교육 안에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검증 시스템 좀 이렇게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좀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문제가 된 늘봄 학교가 이제 과거의 돌봄과 방과후 수업을 통합해서 만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돌보는 것에 교육을 플러스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 정부에서 그 시행하기로 했던 것보다 한 1년여 정도 앞당겨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허점을 타고 이번 리박스쿨 같은 사태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늘봄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질 높은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투입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행을 서둘러 하다 보니까 이 괜찮은 인력풀들 이제 강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수업은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강사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격증만 있으면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게 저는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강사들을 풀로 가지고 있는 위탁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학교가 강사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들이 운영이 됐고 그런 이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고 이런 것들도 저는 학교가 좀 1차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이제 리박스쿨 사태로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육단체들이 늘봄학교에 이미 좀 투입돼 있다라는 것들은 꼭 인천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사 검증에 대한 좀 철저함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특별하게 어떤 지금 와서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 강사를 선정할 때 지금 너무 자격증 위주로 그런 관련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민간 자격증만을 보고 좀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 전공을 무엇을 했는지, 어떤 교육들을 해왔는지, 교육 경험들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범죄 사실 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강사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의 그 확실한 이제 뭐 신원이 뭐 또는 실력이 좀 확보가 됐다라면 어떤 내용으로 이 수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도 학교가 좀 철저하게 미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시안, 교본 같은 것들을 좀 미리 학교가 보고 그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와서 좀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질까지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조금은 제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좀 강사들이 어떤 정당 활동이라든가 그 또 이 당정을 갖고 있는 것들도 저는 좀 세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을 강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학교 측에서 좀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또 이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에서 이런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평양 교육이 일어났다라는 아마 의혹은 저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확실하게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됐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암암리에 이런 좀 꼭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이 교사나 강사들이 뭔가 좀 편협된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충분한 여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강사를 모집할 때는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했지만 조금 더 이 공개성, 투명성을 좀 높여서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강사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라든가 또는 뭐 성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좀 모집에서의 투명성을 좀 높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치 행위에 대한 금지 부분도 저는 이 강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좀 의무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강사들이 비록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본인들도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간단한 교육이나 연수들을 좀 학교에서 좀 제공을 해서 이게 정말 초등학교에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강사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이런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천시 교육청은 그냥 앞으로는 이제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결국엔 이제 해당 늘봄 수업을 받는 이제 학생과 그리고 이제 학생들로부터 이야기를 받는 학부모들이 좀 문제가 있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인천시 교육청에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이 거의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내용들이 추후 더 나올 경우 함께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